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눈 건강. 우리 조상들은 몸이 천냥이면 눈이 부백냥이라는 큰 가르침을 속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렵 생활을 하던 석기시대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사냥이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맹수의 먹잇감이 되겠죠. 건강한 시력, 건강한 눈은 나와 내 가족과 국가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눈 건강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알으실 겁니다. 그러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눈의 3대 질환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백내장입니다. 제가 백내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을 모델로 해서 만든 광학기기입니다. 카메라 안에는 렌즈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물이 있습니다. 렌즈 값이 카메라 값이라 할 정도로 렌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렌즈가 만약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제조 공정에서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세월이 오래되면서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사진이 잘 찍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 안에도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바로 말 그대로 수정처럼 투명한 유리 같은 조직입니다. 이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경우를 백내장이라고 하고, 혼탁된 정도에 따라서 1단계로부터 4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가 제일 심한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죠. 이 4단계에 오면 곤란한 게 뭐냐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4단계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는 손에 꼽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 남아있을까요? 자, 그러면 백내장이 왜 생길까요? 이것은 첫 번째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화로 생깁니다. 에이징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선천적, 염증으로, 외상으로, 그리고 당뇨병, 아토피, 류마토이드 관절염, 이런 정신질환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70살이 넘은 아주 고운 분이 제게 눈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백내장이 조금 있는데요. 새침하게 쳐다보면서 내 3개월 전에 다른 병 가니까 백내장 없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성립되려면 나는 70이지만 내 피부에는 주름살 한 줄 없고 잡티 하나도 없고 주근깨도 하나도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백내장은 60이 넘으면 누구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 침침함, 겹쳐 보인 단한 복시라고도 합니다. 사시처럼 보인다. 그리고 눈부신 시력장애입니다. 특히 세 번째 증상이 눈부심이에요. 이 증상은 백내장이 중심부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때는 낮에는 너무 불편하고 밤에는 좀 시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백내장이 있는 분이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갈 때 눈이 갑자기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궁극적 치료는 수술입니다. 안약을 쓰는 경우는 백내장이 너무 심하지 않아서 시력장애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리고 수술은 해야 될 정도지만 내가 너무 겁이 나는 경우, 집안 대소사가 많이 있는 경우, 이때는 약물을 써서 백내장 진행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시력을 좋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술할 정도로 백내장이 심한가요? 두 번째,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백내장이 심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2단계 이상 되고 시력이 0.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백내장은 중증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수술할까요? 세 가지 경우 아니면 백내장은 파급을 다투어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백내장이 3단계 이상 됐을 때, 두 번째는 백내장이 수정체가 흔들거려서 탈구의 위험성이 있을 때, 마지막 백내장이 너무 뚱뚱해져서 척우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시력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옆집 사람도 못 알아보겠고 이럴 경우에 수술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옆집 사람이 렌즈를 넣으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백내장 수술만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수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내장만 제거하고 렌즈는 안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안 보입니다. 다음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이 뭐냐면 시신경 다발의 두께가 가늘어져서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시신경의 두께가 왜 얇아지느냐? 첫 번째는 안압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류량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녹내장은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내장은 정상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정상을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안 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또 내가 최근에 달무리 현상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달무리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설에 보면 괴기스럽게 다리 형태가 먹구름에 가려서 중앙은 보이면서 주변이 이렇게 번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무리 현상입니다. 그런 달무리 현상을 경험하시거나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서 시신경 유도 함몰이 커져 있으니 녹내장이 의심됩니다. 이런 소견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안과에 오셔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녹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아니고 약물 치료로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력을 좋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시신경을 두께를 손상을 줄임으로써 시야를 보존하는 겁니다. 다음 황반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반의 황반색소 또는 시세포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카메라 아시죠? 이 카메라에 보면 필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반입니다. 필름에 만약에 얼룩이 묻거나 우리가 실수로 필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덮개를 열었을 때 빛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사진이 안 찍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도 황반에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루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일광 스트레스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소 찌꺼기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중심 암침이 생기고 휘어져 보이는 것이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것을 막지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심각한 시력장애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이 어떤 경우에 잘 생기는가? 술, 담배하고 당뇨 같은 허혈성 혈관 질환이 있고, 뚱뚱하고 칼로리가 높은 서구식 식단을 드시고, 또 청색광에, 과도한 청색광에 노출이 되거나, 휴대폰 많이 봤을 때죠. 아주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황반변성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되죠. 술, 담배 끊고 당뇨 조절 잘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 관리 잘하고 우리 전통 나물, 채소, 잡곡밥 이런 것들 잘 드시고 지중해 식단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휴대폰을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청색광 차단 렌즈를 반드시 해서 보안경을 착용하시도록 하시고 마지막에는 눈 영양제를 예술 이상이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 영양제가 좋은 눈 영양제일까요? 필수 영양소가 잘 버무려지는 것이 좋은 영양제입니다.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드신다고 한다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비타민을 드신다고 한다면 상호작용을 일어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의사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비타민을 드실 때의 효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은 하여튼 예수님 넘으면 무조건 드시라는 겁니다. 황반변성 징후가 있건 없건 드시는 것이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방 준칙을 하고 약을 드셨는데도 불행하게도 황반변성이 걸리거나 이게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항체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는 항체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체 주사가 2005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섭성 한방편성인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실명했습니다. 이 주사로 인해서 좀 힘들지만 실명은 대부분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 비비지 말 것. 언제 눈을 비빕니까? 알러지가 있을 때, 건조할 때, 잠결에 비비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알러지 한약과 이 공물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스마트폰, 텔레비전, 특히 텔레비전 자막은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국민학교 때 바른생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른 독서 습관입니다. 책 대신에 컴퓨터로 대신해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좋은 습관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북목도 생기고 또 목 디스크도 생깁니다. 눈에는 정맥 활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스마트폰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20 룰이 있습니다. 20분을 만약에 눈을 사용을 했다, 돋보기를 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초 정도는 멀리 봐주셔야 됩니다. 멀리 누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멀리 20초만 보면 피로가 풀립니다. 다음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젊음을 유지하는 니코티나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시금치 케일에는 루테인이 많습니다. 베리 종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여기에는 안토시안이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소식하십시오. 많이 걸어다니시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검진을 빼지 마십시오. 요즘 핫한 아주 대세인 노하이 종말을 쓴 싱클레어 교수는 우리가 꼭 늙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법칙은 없다. 얼마 가서 건강한 수명 연장을 꼭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찍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두려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명을 함양하셔서 두려움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도록 합시다.